존경하는 37만 아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아산시장 박경입니다. 다시 7월입니다. 변화를 열망하는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 속에 출범한 민선 8기도 어느덧 1주년을 맞았습니다. 1년의 발걸음을 되돌아보는 오늘의 이 자리가 아산시장이라는 이름만큼이나 엄중하게 다가옵니다. 37만 아산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짧은 기간이지만 지난 1년간 아산의 변화를 통한 결실을 돌아보고 함께 이뤄나갈 앞으로의 아산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년은 아산을 새롭게 시민을 신나게 만들기 위해 저를 비롯한 2,600여 공직자들이 오직 아산 시민과 아산의 미래 발전만을 바라보고 숨가쁘게 뛰었던 한 해였습니다. 지난해 12월 우리는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내노라 하는 전국 19개 지자체들이 열띤 경쟁을 뚫고 당당히 국립경찰병원 분원을 유치해냈습니다. 그리고 아산시 개청1회 단일 사업으로는 최대 규모인 국도비 1,183억 원을 확보한 복교천 아트리버파크 통합하천 조성사업은 아산 시민의 젖줄인 복교천을 문화와 힐링 여가공간이 어우러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변생태 복합 문화공간으로 시민 여러분께 돌려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시, 광역시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행정시를 대상으로 한 대한민국 도시브랜드 평판조사에서는 우리 아트밸리 아산이 작년 6월 38위에서 올해 6월 말 현재 무려 10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보였습니다. 고품격 문화예술 도시를 만들기 위해 새로 만든 아트밸리 아산이라는 도시 브랜드는 지난 4월 2023년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대상에서 도시 브랜드 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같은 날 우리 시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상생 협약을 체결하여 세계 최초로 8.6세대형 IT OLED 라인을 아산에 구축하고 2026년까지 최대 4.1조 원의 아산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날은 윤석열 대통령님도 참석하셔서 국가 차원의 디스플레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과 지역균형 발전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렇듯 기업이 먼저 찾는 아산은 내일 체결하는 5개 기업 합동 투자 협약을 포함하여 민선 8기 1년 동안 국내외 총 24개 기업과 MOU를 맺었고 국내 6조 2천억 원, 외국 기업 2억 9,500만 불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런 결실들은 제18회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에서 4년 연속 투자 유치 도시 부문 명품 브랜드로 선정되는 자랑스러운 소식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아산이 100년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한 노력도 쏙쏙 결실을 보고 있습니다. 작년 9월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60여 원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2023년 산업혁신 기반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관내 디스플레이와 모빌리티 부품업체의 부착형 디스플레이 산업 전환 지원에 한층 더 속도를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충청남도가 구상하고 있는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과 연계하여 우리 아산시가 그 중심적인 역할을 톡톡히 해나간다면 김태훈 도지사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 아산이 대한민국의 미래 첨단 산업들을 이끄는 떠오르는 태양의 도시라는 위상을 굳게 붙여나가리라 생각합니다. 이렇듯 때로는 내부에서 바라보는 평가를 통해서 아산시 잠재 역량을 재확인하기도 합니다. 우리 시는 도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종합 행정력과 행정 서비스를 판단하는 충남도 시군 평가에서도 기부 종합 1위를 달성하면서 11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기정 전반에 걸쳐 얻어진 이러한 값진 성과들의 출발점은 시민 모두를 행복하게 하자라는 너무나 당연한 2,600여 공직자들의 소명의 자각에서 시작하였습니다. 민선 8기 시정은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 목표로 사명을 다하기 위해
그 핵심 가치로 공정과 형평을 세웠습니다. 공정과 형평은 시대적 소명이자 민선 8기의 기정 철학입니다. 기회와 자원을 소수가 독점하고 누리는 불공정한 사회에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민선 8기의 지난 1년은 공정과 형평의 씨앗을 심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공정한 관행과 이해를 같이 하던 일부 기득권 세력의 거센 반발과 압력에 맞닥뜨리기도 했습니다만 옳은 일기에 저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 두루두루 주회가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저는 민선 8기 출범 2년차를 맞아 혁신과 도약의 고삐를 더욱더 당기고자 합니다. 아산의 100년 미래를 위한 주춧돌을 놓는다는 마음으로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공정과 형평의 기치 아래 깊이 생각하고 멀리 내다보겠습니다. 민선 8기 1년 동안 오직 시민만 바라보았고 앞으로 3년도 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지난 2월 7일 제1기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는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을 선보이며 출범하였습니다. 주민,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참여자치위원회는 기정의 계획 단계부터 집행, 평가까지 직접 참여하면서 시민이 시정의 주인인 시민 주권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또한 질것 자치국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던 주민자치위원회는 올해 4월 17개 읍면동별 주민자치회로 전면 전환되었습니다. 이제 주민자치회가 진정한 읍면동 주민이 대표기구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도 나눠드렸습니다. 예산을 2배로 증액하는 한편 지역 현안을 직접 협의, 해결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행정의 문턱을 낮추는 노력들도 이어갔습니다. 아산시군의 모든 일이 뜻대로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아산 형통을 기획하였고 시장과 시민이 직접 소통 창구를 만들었습니다. 올해 1월에는 도충민원 전담부서인 시민소통 담당관을 신설하여 365일 시장과 시민이 소통을 뒷받침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집단민원이나 반복민원, 복합민원처럼 즉시 해결하기 어려운 도충민원도 시민의 편에 서서 해결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우리 아산이 명실공히 영원한 이순신의 도시로 우뚝 섰다는 것을 만방에 알리는 희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60여 년 거듭된 대체 해수에도 불구하고 정체성 부재로 인해 아산의 대표 축제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했던 축제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아트밸리 아산 제62회 성웅 이순신 축제는 지난 61년과는 완전히 다른 오로지 성웅 이순신만을 위한 영원한 이순신의 도시다운 축제로 재탄생하였습니다. 지역 축제의 단골로 등장하는 유명 가수 공연도 없었습니다. 눈앞의 흥행보다 이순신의 정신과 가치를 선양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정석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27만 8천여 명의 관람객이 찾은 흥행에 성공한 축제라는 평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순신 콘텐츠의 위대함 역시 증명해냈습니다. 축제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인물 축제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얻은 성과였기에 더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제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는 구국의 영웅 이순신 장군의 충의 정신과 위협을 선양하는 행사이니만큼 내년에는 우리 시만의 축제가 아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발돋움을 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37만 아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아산은 인구 37만의 충남 두 번째 도시이자 삼성 디스플레이와 현대자동차와 같은 국내 불지 대기업들이 주력 산업기지가 입지한 글로벌 첨단 산업도시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기초자치단체 중 2010년부터 현재까지 부동의 수출액 1위, 무역수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빛나는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번듯한 공연장 하나 갖고 있지 못하는 부끄러운 현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선 8기 아산시장 취임식에서 아산을 1년 365일 문화예술 행사가 넘쳐나는 고품격 문화예술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먼저 아산시 개청 이래 오랜 수건사업인 예술의 전당 건립을 공약한 이후 당장 올해부터 예술기금을 만들었고 건립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시민이 문화예술 향후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발상의 전환으로 극복하고자 고민하였습니다. 이에 정체성 없이 산발적으로 열리는 지역 축제들을 신종호를 주 무대로 집중 대체하였고 아트밸리 아산이라는 새로운 도시 브랜드를 만들어냈습니다. 아트밸리 아산은 신종호를 거대한 복합 문화예술 플랫폼으로 구축하는 아산판 문해부유 시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열린 제1회 신종호 아트밸리 아트 페스티벌 백인 백색전은 아트밸리 아산의 예술 잠재력을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아름다운 호수를 중심으로 25곳의 카페, 레스토랑은 작은 인간 미술관이 되어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아산은 경찰 인재 개발원과도 손을 맞잡았습니다. 시민의 오랜 수건인 아산 예술의 전당이 2026년 착공되어 건립되기 전까지 경찰 인재개발원의 1,700석 규모의 차이적고를 시민의 공연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덕분에 제1회 아트밸리 아산 오페라 갈라 콘서트와 신년음악회, 최근 성황리에 막을 내린 세계적 재즈 보컬리스트 나윤선 콘서트까지 고품격 문화 공연들을 굳이 서울까지 가지 않아도 아산에서 즐기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화예술 인프라 부족을 발상의 전환으로 극복한 아산의 이러한 새로운 도전들은 대한민국 비수도권 소도시들의 훌륭한 모델이 될 것이라 자부합니다. 올해 5월 말 우리 시 인구는 36만 9,600명을 넘었습니다. 전년도 동기간 대비 1만 1천여 명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국적으로 인구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얻은 소중하고 감사한 소식입니다. 유입인구 대부분이 젊은 부부들이라는 점에서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할 인구 정책 추진에 보다 더 집중해야 될 과제를 안게 됩니다. 물적 지원이 완벽한 해결책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출산 장려금을 셋째 출산 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민선 7기에 비해 10배 인상하였습니다. 이렇게 대폭 인상된 출산 장려금 이외에도 임산부가 병원 방문 시 편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100원 행복택시 30대 운영, 최대 300만 원의 산후관리비 지원과 1인당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하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도 국가가 지원하는 정책과는 별도로 아산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의 가치는 어르신을 위한 복지정책에도 녹아 있습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민선 8기는 전국 최초로 보훈의전 종합계획을 시행하고 있고 참전 유공자들의 수당을 월 30만 원으로 인상하여 영웅들의 명예를 선양하는 한편 돌아가신 영웅들의 배우자 수당도 3배 이상 인상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멋진 대한민국과 살만한 도시 아산은 이 어르신들께서 젊은 날 땀 흘려 일군 결과물입니다. 마땅히 존경받고 예우받으셔야 하기에 아산은 어르신의 아들딸이 되어 섬세히 살펴드릴 찾아가는 금빛 어르신 돌보비단을 발족하였고 교도시정 금빛 노년시대를 위한 종합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에는 65세 인구가 38%나 차지하고 있는 동학, 선장, 도고면, 서남권 지역의 어르신을 위해 충남 최초로 어르신 건강돌봄센터를 열었습니다. 앞으로 2025년까지 관내 4개 권역의 센터를 운영하여 어르신들께 특화된 맞춤형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37만 아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1년 전 우리는 새로운 아산의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1년 후 미래의 그날에 바로 서 있습니다. 계획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진 일도 있고 생각보다 더딘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설정한 목표대로 쉬지 않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수도권 최대 규모 신도시 조성 사업인 상정 2도시 개발 사업도 개발 계획이 올해 1월 확정되면서 본회대회에 올랐습니다. 주거와 산업, 연구와 어우러진 혁신성장 거점구역이자 사람 중심의 스마트 기술이 집약된 미래 생활도시로 조성되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개발의 이면에 주변 지역 주민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지역 균형 발전 방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이 그리는 미래 청사진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기장으로서 저는 하루에도 수많은 시민들과 마주합니다. 그분들이 눈에서 눈으로 전해지는 시민들의 희망과 꿈이 담긴 눈빛을 보면서 평범한 시민의 평범한 행복을 지켜드리는 일이 기장으로서 저희 소명이라고 마음을 다잡습니다. 시민의 희망이 곧 아산의 정책입니다. 앞으로의 시간도 오직 아산 시민만을 위해 쉼없이 뛰겠습니다. 이 가치 있는 여정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주시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전일보 평호 기자인데요. 지방자치에서 그 의회 관계도 지방자치의 한 축인데 민선 파악이 지난 1년 의회와 관계는 시장님께서도 좀 1점 만점으로 한다면 몇 점으로 평가하시고 그 근거는 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의회의 여러 가지 관계 정립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스스로 점수를 매기는 건 적절히 것 같지 않고요.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또 예산을 심의하고 또 의결하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고, 집행부는 아산 시민을 위한 모든 정책을 수립하고 또 예산을 편성해서 또 집행하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아산시 집행부와 시의회 간에 여러 가지 무력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민선 8기의 비정의 핵심 가치인 공정과 형평을 바로 세우는 가운데 잊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이 과정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의회나 또 시 집행부가 슬기롭게 접점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우려하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시의회의 권한과 또 기능을 존중하면서 또 우리 집행부의 정책들이 잘 설명되고 미리 준비되고 설명될 수 있도록 해서 원만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예, 이광 기자님. 예, 사장님 이광구입니다. 지난 1년간 고생하셨고요. 국비 550호, 사업비 550호 때문에 강남골 살림복지구가 살림성이 취소가 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이 어떻게 알고 계시며 앞으로 계획은 어떤 계획을 또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당골 산림복지지구 사업은 민선 7기에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행정 절차적인 미스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 정족수가 미달되었다라는 그런 이유로 해서 산림청에서 산림복지지구 지정 결정했던 것을 취소했습니다. 사실 취소 이전에도 저는 이 사업을 바라보면서 시민적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산은 이미 영인산을 비롯해서 우용산 등등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산림지구가 있었고, 반면에
강당골 산림지구는 우수한 이 생태를 갖고 있는데 과연 산림복지지구라는 그런 이름으로 대규모 개발을 다시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산림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산림 휴양 기능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필요하다라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복지지구 지정은 취소되었지만 저는 그때 그 산림복지지구를 지정하면서 지정을 위해서 많은 부분 토지를 우리가 매수하고 확보한 공적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공적 공간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산림 휴양 기능을 할 수 있는 이 수목원 기능을 접목하는 그런 방향으로 다시 육성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민선 7기 시작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민선 7기가 아니라 민선 6기 시작 아닙니까? 네, 마무리를 6기에서 7기에서 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예, 이종 기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신문의 이종익입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그 대표 공약이 아산 프라이버스 아산과 관련된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도지사의 베이벨 메가시티와 연관성과 함께 핵심 사업이라고 많이 알고 있거든요. 이 핵심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 설명과 함께 아산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산은 충남도에서 구상하는 베이벨리 메가시티 큰 공약과 함께 갈 때 아산의 도약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공약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아산의 입지적인 상황과 추진되고 있던 전략적 사업과의 연계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인수위 과정에서 짧은 기간 내에 입안이 되다 보니 그랬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우리 아산시에서는 지사님께서 추진하는 그 계획 속에 아산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누차 강조했고 우리 아산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수밖에 없는 여러 조건들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성안 종축장 국가산업단지가 지금 국가산단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따라서 우리 아산시가 바로 옆에 붙어서 제3 테크노밸리를 조성 추진하고 있던 것과 연계가 됩니다. 또한 쌀종의 개발 영인 지역에는 서해 복선전철과 서부 내륙고속도로의 2개의 방역 교통망이 두르는 것을 최대한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영인 지역에 대규모 분류단지를 조성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주에는 제3 공구가 추진되고 있고 또 아산항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군포에서부터 영인 인주에까지 대규모 전략적인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어서 이 사업들이 베이벨리 메가시티의 핵심 사업이 되도록 저희는 충남도에 요청드리고 있고 지사님께서도 용역 결과에 담겨지는 내용을 보고 반영을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베이벨리 메가시티 공약은 경기 남부권과 충남 북부권 즉 아산, 천안을 중심으로 해서 계획이 진행되고 있고 충남 개발원과 또 경기 개발원이 이 두 연구기관이 합동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아산의 전략적인 사업들이 베이벨리 메가시티의 핵심 사업이 되도록 반영을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아산항 개발입니다. 평택 당진항으로 지금 명명되고 있는 이 항은 아산항과 결부될 때 프라이포트로서의 제2기능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아산항에 100만 평 이상의 항만구역으로 설정된 구역이 있습니다. 이 항만구역에 다시 아산항을 개발을 한다면 2040년 이후에 평택 당진항에 포화되는 그런 항만 보도 시설과 물량들을 아산이 감당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당성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에 그 타당성 연구 용역을 결과로 해서
베이베리 메가시티의 공약에도 적극 반영하겠고 2025년에 해양수산부에서 제4차 항만 기본계획, 변경계획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때에 반영되도록 아산항을 추후 2040년 이후 아산항을 추가 확대해야 될 국가 항만으로서 개발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반영되도록 우리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 지우석 기자님. 아산신문 지우석 기자입니다. 1년 동안 많이 애쓰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냥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뒤에 이제 시민만 바라보고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전부 항상 그 시장님께서는 형평을 강조하셨습니다. 근데 예를 들자면 저기 그 일반 항전 택터 일반 산업단지 그 주민들 그분들은 항상 오랫동안 충남도랑 법적 분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시장님을 만나고자 했는데 그 시장님을 안 만나시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시민이 과연 아닌 건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이게 기자회견에도 나오지만 백인백 색전에 아티스트 피를 주시지 않은 걸로 지금 그렇게 강찰결과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시장님께서도 신년사를 통해서 국제 비엔날레를 이제 격상시키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외국 참여 작가에게도 아티스트 피를 안 주시는 게 형평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탕정 테크노 산업단지가 개발되고 있는데요. 그곳은 제가 너무나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에 되기 전에 이미 탕정 테크노 산단은 1, 2공부로 나눠서 진행되는 건데 법적 논쟁이 될 만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두 개 공구를 별개의 공구로 보아야 한다라는 국토교통부의 회신까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충남도지사였던 양승조 지사님 그리고 오세현 아산시장님이 여러 가지 결정을 통해서 그 부분이 결정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개입할 수 없는 요소였고요. 저는 그 전까지 주민들과 함께 탕정 테크노 산단의 부적절성을 함께 주민들과 함께 투쟁하는 입장에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이후로도 이분들의 이익을 지켜드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태현 지사님과 저나 어떤 입장이냐면 전임 도정과 전임 시정이 결정되었던 것을 지금 현재로는 그런 법적인 하자들이 치유가 된 상태입니다. 치유가 된 상태로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그것을 다시 효력을 바꿔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권한 자체가 없고요. 또 지사님께서도 이것을 다시 역으로 돌릴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보상을 적절하게 해드려서 의료를 해드릴까 이런 부분을 걱정하고 계시고 저는 이분들과 만나지 않겠다가 아니고 수없이 만났습니다. 수없이 만났고 이 시행 사업자들로 하여금 이분들에게 최대한의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개별적인 보상과 집단적인 어떤 보상책까지도 저는 끊임없이 주문을 했고 제가 중재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사로서는 굉장히 부담될 만한 조건들을 제가 밀어붙여서 제시를 했고 시행사도 최종적으로 이 4차 협상까지 가면서 그 사항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아직도 일부 주민들은 그 협상에 대해서도 아직 동의하지 않은 일부 주민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치우로 조정한 거였기 때문에 더 이상 저도 이제 그 시행자에게 더 이상의 요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그런 단계로 진행된다는 것을 주민들과 다 지금 논의하면서 그 수순에 따라서 진행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어쨌든 이 보상이 더 많이 나가도록 물밑에서 뒷받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형평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 신종호에서 아트밸리 백인 백색전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야심차게 우리 미술관이 없는 것을
25개의 미술관을 만들어내는 역발상으로 성공한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작품 피해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사실 일정 부분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이 더없이 부족했습니다. 첫 해의 예산이었기 때문에 그랬고요. 작품비를 작품에 걸맞는 예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은 작가들과 동의하에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가들의 작품 전시에 필요한 것은 모든 공간과 또 작가와 시민들과의 만남의 자리 등등을 다 주선을 해서 작가들이 자부심을 갖고 참여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작품 피해와 관련되는 그런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러신 분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흔쾌하게 합의하면서 진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애국 작가들을 더 초대할 때는 정말 이렇게 자선 출연이 아니라 자선 출품이 아니라 적당한 보상을 주고 해야 될 텐데 그 문제는 특히 이제 비엔날레를 하려고 할 때 가는 어려움이 봉착됩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고요. 창원 비엔날레라든지 광주 비엔날레 등등을 벤치에 마킹하면서 거기는 수십억씩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려면 너무나 힘겹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여지 내에서 단계적으로 예산을 늘려가면서 필요한 경우 이런 예술가에 대한 그런 피도 저희가 지급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광길 기자님. 다른 마이크를 갖다 드려요. 시사에 옆에 마이크 쓰시면 되죠. 네, 시사뉴스 24의 엄동길 기자입니다. 하나 좀 여쭤볼 게 연설문에서 민선 8기 지난 1년 공정과 형평의 씨앗을 심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공정한 관행과 이해를 같이 하던 일부 기득권 세력의 거센 반발과 압력에 맞닥뜨리기도 했습니다만 옳은 일이기에 저는 후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내용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은 이제 교육경비 조정과 관련된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제 계속적으로 시행되던 사업들의 조정이 필요한 단계에서 당연히 수혜를 받던 분들의 반발과 소원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교육경비 조정에 있어서 전 시민적 차원에서 또 전 학생과 전 학부모 차원에서 그 관점으로 공정과 형평의 그런 철학에 따라서 조정을 한 것이지 어느 특정 부분의 학교나 학생들을 배척하거나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영태 기자님. 시장님, 공공승마장에 대해서요. 공공승마장의 추진 계획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이번에 예산학교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요. 공공승마장 속에 재활승마까지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치유 프로그램. 하반신 장애인들이 평생을 걸어보지 못한 장애인들이 나를 탐구로 해서 처음으로 걷는다는 느낌을 갖는다고 합니다. 공공승마장 속에 재활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예산에서 소집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그렇지만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공공승마장의 추진 계획을 그대로 밀고 나가실 것인지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공공승마장 확보 운영과 관련해서는 또 이순신 장군의 도시로서
이 승마장의 필요성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장군께서 말을 타고 또 팔을 쏘고 누비던 목표천과 주변이 다 했습니다. 그러한 장군의 젊은 시절의 활동을 또 우리가 기념하고 또 계승하는 하나의 수단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시의회에서도 공공승마장 건립에 대한 취지와 방향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셨고요. 다만 행정적 절차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하자를 취할 그런 상황이어서 잠시 보류가 됐던 것이고, 다음 정리 추경이나 또 본 예산에 협의에 의해서 편성이 될 것 같고요. 공공승마장을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그 마사회의 공공승마 프로그램을 직접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 승마장과 공공 승마장의 역할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승마장은 보다 여유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레포츠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승마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승마를 통해서 신체적인 균형을 바로잡고 심신을 치유할 수 있는 많은 효과가 있다는 것들이 공공 프로그램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장애인들을 위한 심신 치료와 치유를 위한 승마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릴 적 승마는 아이들의 성장을 바르게 하고 또 척추를 곧게 하고 모든 성장에 균형이 있는 자극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공 승마장을 통해서 취약계층들이 바른 어떤 신체, 그 다음에 건강한 심신을 단련하는 그런 기능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천민호 기자님. 네, 미소라의 천민호입니다. 나눠주신 민서 8기 1년 발자취 29페이지에 아산 형도 홍보자를 보면 거기에 좀 카톡 채널 친구 숫자는 2,827명이고 실제 카톡을 들어보면 친구는 2,614명으로 113명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아산시 5월 말 인구 36만 9,600명을 넘었다고 제시하시는데 또 전년 동기간 대비 1만 1,000명 증가한 수치라고 했습니다. 인구수 대비 아산형동 친구 숫자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과연 아산형동은 시장과 시민이 직접 소통하는 의미는 적절한 역할을 하고 있는 체포인트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산형동 홍보자들과 친구 숫자가 다른 것은 무엇이 때문인지.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셨죠? 네, 29페이지입니다. 아산 형통의 친구 숫자가 2,827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카톡에 들어가보면 2,614명으로 123명의 차이가 나거든요. 우리 신문 씨 답 좀 해줄래요? 우리 소통 담당관님 29페이지 있는 거하고 몇 페이지에? 29페이지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 카톡 친구 숫자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친구 숫자가 차이가 나고요. 실제 정확하고 이제 집계 시점이 다르지 않을까? 네, 그다음에 우리 아산시의 인구도 이 주민등록 인구가 있고 이게 시차가 다 있어서요. 아마 미세한 차이는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실제 아산시 인구가 39만 명을 달하고 있는데 실제 친구 수는 너무 적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소통하는데 너무 인구가 적은 게 아닌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적절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 인구에 비해서 뭐가 네, 적다고요? 적다는 어떤 게? 아산시 인구 대비해서 친구 숫자가 너무 적으니까 과연 소통이 잘 되고 있는 거죠. 예. 뭐 인구 뭐 30만, 40만이 돼도 민원이 많을 수도 있고 인구 50만이 돼도 적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지금 우리 직접 만나는 아산형통 제가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초기에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작년부터 물밀듯이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요. 그게 오랫동안 쌓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활짝 열어놨기 때문에 소통 숫자가 적은 것은 자연적인 시청에 의해서 적은 거지 저희가 소통 활동을 덜 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열어놨거든요. 월 1회 하는 것도 2회를 늘렸고 또 소통 담당관실을 만들어서 거기서 직접 받고 또 현장 소통도 만들었고 소통 기회는 더 다양하고 기회를 더 많이 열었습니다.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 자체는 점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동안 있던 것들은 대부분 다 소화가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직접 만나는 이 현장인데요. 이 아산 형통은 보통 한 달에 20건 내지 30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그 신청한 내용들이 보통 5년이든 10년이든 잘 해결이 안 됐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건을 가지고 와서 시장을 만나고자 하니 이제 과에서도 새롭게 다시 재검토를 하기 시작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들이 다시 재검토를 하다 보니까 신청 들은 것들을 부서 내 자체 해결, 과장 단위에서 자체 해결되는 사례들이 많아서 이제 저까지 직접 올라오는 게 줄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가 다 아산 형통에 접수된 것이고 어쨌든 이 과정 속에서 해결하고 있는 게 저는 오히려 더욱 바람직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공직자들이 이제 더 발상의 전환을 하고 적극적으로 임해서 자체 해결에 나서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게 지금 기회가 부족하다면 앞으로도 더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석 기자님.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년간 성과 중에서 가장 최근 큰 성과가 뽑힌다면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 서강공주 민자고속도로가 궁금한데 지금 아직 기본 부상이지만 좀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도 그렇고 지금 김대영 지사도 자꾸 밀어붙이겠다고 하고 있는데 아산시 입장에 어떤 대책이 예, 우리 밀선 8기에서 가장 큰 성과라고 하면 역시 전 시민들이 오랫동안 영원했던 종합병원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국립경찰병원 유치가 우리 37만 아산 시민의 영혼을 달성하는 쾌거였다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대통령께서 공약하시고 또 김태형 지사님께서 공약하시고 저도 공약하고 모두가 힘쓴 덕분이 아닐까. 그리고 37만 우리 시민들이 정말 똘똘 뭉쳐서 그 공모를 뚫고 이겨냈습니다. 저는 이게 아산의 의료복지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아트밸리 아산이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아산이 이제 새로운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는 겁니다. 온천 도시, 또 현충사가 있는 도시에서 이제 문화예술 도시로 이미지 메이킹이 되고 있고 실제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고 하는 그런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이 널리 지금 펼쳐지면서 시민들의 또 행복 지수를 높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시민들이 주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민 주권 시대를 열었다는 것을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국 최초로 참여자치위원회를 만들었고 이 참여자치위원회의 운영 방식과 내용, 구성 과정은 전국에서 어디도 볼 수 없었던 그런 모델이고 제가 이번에 지방정부 지방분권협의회에 가서 우리 아산의 사례를 전국에 소개하는 그런 발표도 하게 됩니다. 이 참여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더 북돋을 수가 있고 또 아울러서 17개 읍면동의 주민자치의 전환과 맞물려서 이제 주민들이 보다 더 우리 시정에 주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여는 게 저는 크게 우리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핫한 아주 예민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직선 지금 세종과 고속도로를 내는 게 있습니다. 동안까지 내는 게 있는데 천안으로서는 굉장히 기묘한 그런 고속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산 공주간 고속도로가 천안으로서는 닫혀있는 교통 시스템을 하나의 부가적인 노선을 갖게 되는 획기적인 그런 기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라는 것은 민자고속도로든 또는 국비 고속도로든 간에 기존에 있는 고속도로와의 상관관계 그리고 기존에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 예를 들면 43번 도로 또 21번 국도 이런 모든 기간 도로와의 연계하에 교통을
분산하고 교통을 또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직산 공주 고속도로는 천안의 교통 편익은 한껏 느낄 수 있겠지만 아산에는 큰 실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동사거리부터 세거리까지 약 5km에 이르는 구간을 대심도로 고속도로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대심도로 고속도로를 만들어 본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의문도 생기고 또 그 대심도로부터 공기 순환을 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그 대기를 배출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배출 공기는 고스란히 우리 아산시의 핵심 지구인 항정 2지구 명품 신도시를 비롯해서 이 접경 지역에 그런 부분이 배출이 된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아산 시민이 오롯이 또 그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대심도로 오다가 세교리에서 다시 육상으로 지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지금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그곳에 국가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산시 역사상 가장 큰 프로젝트가 될 겁니다. 충남도 역사상 가장 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세이교리를 비롯해서 그곳에 상당히 넓은 공간에 큰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속도로에 지금 RC가 나오게 되면 인근에 한 200m 정도는 토지 이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굉장히 지금 상충되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사님과 제가 지금 국가와 설득을 하면서 엄청난 투자 사업을 그곳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래 산업과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세교리에 지금 고속도로에 지금 출구가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면 그 지역 땅에 개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아산시로서는 막대한 미래 가치의 손실이 오리라고 보고요. 교통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21번 국도는 아마 여러분들 4시부터 한 8시까지는 상당히 막힙니다. 주말도 막힙니다. 그만큼 21번 국도는 충남 전체에서 내방에서 천안 삼거리까지 가장 막히는 교통량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지금도 포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고속도로에서 엄청난 교통량이 분출돼서 세교리에서 바로 21번 국도로 붙이게 됩니다. 이렇게 이어지게 되면 그야말로 마비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산시에서는 이 노선은 아산의 미래 발전 동력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또 충남 전체의 교통 체계에서도 너무나 혼잡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경부고속도로와 바로 인접한 곳에 고속도로를 다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지금 국토부에게 제시하고 있고요. 또 그래서 저희는 43번과 연결되기를 요청하고 있고 43번과 연결하면서 우회를 하고 지금 우리 초원 아파트가 있는 그곳에서 정안 쪽으로 직접 우회하는 도로로 노선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노선은 이미 충남도에서도 이전에 이미 적합한 노선으로 결정해놨던 노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천안이 주장하는 그 노선은 아산에 피해만 줄 뿐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고 또 천안으로도 다시 한번 교통지옥을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안 노선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는 국토부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리라고 보고 저는 미래의 동력을 앗아가는 이 일을 절대 저는 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제가 처해진 환경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아산의 미래를 위해서 저는 그곳을 용인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 예, 이재현 기자님.
시민단체들이 이렇게 보면 일부 비판적 시각으로 우리 해외 출장이 잦다, 우리 시장님의 해외 출장이 잦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산 시민이자 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과연 도지사까지 동행해가지고 기업 유치가 되는 부분에서 시장이 영업사원이 돼야 된다는 부분에는 굉장히 저는 칭찬을 드리고 싶은 입장인데 다른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혹시 이번에 7월달에 유럽 일정이 또 해외 출장 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차질이 있는지, 차질이 없다면 이번 유럽에서는 또 뭔가를 하려고 하는 혹시 이렇게 그 방향성을 좀 알려줄 수 있는지 그거 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아산은 이제 국내에 우물에 갇힌 도시가 아닙니다. 이미 글로벌 산업 도시이고요. 아산은 글로벌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미 오랫동안 세계를 누비던 사람으로서 세계와 소통하면서 도시를 정말 세계적인 도시로 키워야 된다라는 그런 비전과 안목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하나 방문을 통해서 우리 아산에 훨씬 더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7월, 8월에 예정됐던 것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제가 취소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 제가 10월 달에 프랑크푸르트에 가서 우리 기업 유치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지사님과 함께 가서 우리가 투자 유치 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작년에 제가 방문했을 때 많은 유럽의 유수의 기업들이 아산이 이렇게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고 유럽의 기업들이 중국의 대안지를 찾고 있는데 아산이 미온적이지 않냐, 왜 좋은 입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고 그것에 나와 있는 예교관도 역시 총영사도 그런 얘기를 했고 코트라에서도 그런 아쉬움들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미 지사님께서 작년에 우리 아산과 함께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를 유럽으로 나가자, 특히나 중국의 불안정성 때문에 대체지를 찾고 있는 이때에 우리 아산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3개 기업을 유치했고 올해도 기업 유치가 되기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프랑크푸르트에서 가서 투자 유치전을 펼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7월 8월에 가고자 했던 곳들은 내년에 다시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들은 어쩌면 우리 아산의 문화예술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아산은 자매결혼 도시가 너무 협소합니다. 유럽 도시는 헝거리 1개 도시밖에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베트남밖에 없습니다. 일본 자매 도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도 자매 도시를 개척해야 됩니다. 특히 저는 우리 다문화 도시이기 때문에 동양에서 최초로 다문화 도시로서 국제 상호 문화 도시가 된 일본의 한 도시와 자매 결혼을 추진해서 우리 다문화 도시로서의 그런 시책들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에는 저는 우리 아산이 가장 부족한 부분이 문화예술적으로 뒤떨어진 부분입니다. A2 기업들은 아산의 산업 환경만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은 정규 환경이 어떻습니까? 문화예술은 어떻습니까? 우리 외국인도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습니까? 이런 거를 묻습니다. 이렇게 관점이 다릅니다. 그분들은 거기서 풍부한 문화예술을 즐기는 분들이기 때문에 역시 그런 거에 눈이 밝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럽의 유수의 문화예술 도시 한 4곳 정도를 계속 발굴을 해서 자매 결혼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유럽 도시들은 우리보다 문화예술적으로는 월등히 앞서기 때문에 말하자면 눈높이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크한다고 해서 바로 곁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노크하고 우리도 문화 역량이 있고 문화예술을 진흥하려고 하는 이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서서히 문을 열지 않을까. 그래서 작년에 독일 가서도 비엔날레를 개최하기 위해서 도움을 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또 올해도 그런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유럽 방문하려고 했던 것들은 우리 문화예술 도시 또 글로벌 산업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전진 기지들을 확보하기 위하고 또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고 저는 이 부분을 더욱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잠시만요. 네. 마이크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신 이지훈 기자입니다. 여기 저기 박사님 기자 먼저 하고. 제가 먼저 하세요. 1년 동안 고생하셨고 인사가 만사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보면 민선 1주년 동안 우리 시장님이 공약 추진 인사가 상당히 성대하게 이루어졌는데 선거 공약서 충남 지역 유일 야송 대상도 수상하셨고 공약 실전 계획서 평가 C구동 SA로 선정하셨는데 인사가 만사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런 일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움직이고 있는 여러분들이 도움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연공서열만으로 이 인사평가보다는 앞으로 계획에 발탁 인사도 같이 플러스돼서 가야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힘이 전부가 될 텐데 앞으로 인사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좋은 방향이다. 그런 것들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인사 운영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인사를 지난번에 작년 연말 이렇게 했습니다만 자본이 없는 그런 인사,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인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인사 지난번에 700여 명을 했는데 그 인사에 불만을 표시하시는 우리 직원들이 없었습니다. 인사 끝나고 나면 정말 많은 부분이 아쉬운 대목이 많은데 저는 인사하기 전에 사전에 인사 불만 요인을 줄이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우선은 직렬별로 직원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아산시 역사상 처음으로 시장이 직렬별 대표들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직렬별 그런 형평성에 어긋나고 또 조정해야 될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간부들의 인사는 제가 면밀히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관찰하는 그 범주 내에서 하고 있고요. 저는 인사 철학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자기가 맡은 소임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일하는 사람은 다 발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번만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한 명을 상관 승진시키는데 7배수에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7명 가운데 누구라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7명 중에서 정말 기여가 높은 사람이 있다면 설령 연령이 적거나 또는 근무 기간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시정에 획기적인 기여를 했다라면 발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발탁도 지나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성과를 낸 사람의 범주 내에서 이렇게 하게 될 것이고요. 이미 그런 부분을 이번 작은 인사에도 준비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고위직 4급 이상 우리 고위직의 경우에는 저는 관행이 이전부터 무슨 자리를 배려하거나 산하기관에 배려하거나 할 때 자연적으로 기간이 오래되면 배려하고 또 명예퇴직을 하면 당연히 배려하고 이런 관행이 있어 왔는데 저는 그런 관행은 중요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당연히 배려해 주는 게 아니라 희정에 맡은 소임 끝나는 날까지 열심히 한 사람은 당연히 배려할 것이고 열심히 하기 이전에 퇴임에 가까워서 업무 추진이 느슨해지고 또 열의를 보이지 않는 사람은 그 다음에 저는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조건을 걸고 어디 자리 보내주시면 명퇴하겠습니다. 저는 안 받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철학은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면 공직에서 일한 것들을 또 보람을 찾고 그 다음에도 더 열심히 일하리라는 게 기대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우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쨌든 섬세하게 일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한 방향으로 때로는 연봉을 존중해주고 때로는 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또 발탁 인사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상지 기자님. 취임 2주년 축하드립니다. 2주년, 3주년 계속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아산과 천안이 대중교통과 택시가 통합되지 않아서 천안 시민과 아산 시민이 불편하게 먹고 있는데 사용자분은 지금 잘 모르실 텐데 아산에서 출발한 버스가 천안에 가면 천안에서 천안 시민들이 아산 버스 파란색을 보면 천안시 안 된다고 천안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있어요. KTX에 가끔 가보시면 시장에 가시겠지만 천안 시민들이 겨울에 추운데 수십 명이 들어있습니다. 천안 택시가 못 들어오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각 택시, 개인 택시 조합단 입건이나 그런 것도 있겠지만 마산 창업처럼 천안 아산을 행정통합을 모델처럼 일단 대중교통과 택시를 통합하는 방향을 추진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아주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핵심적인 말씀하셨습니다. 대중교통 버스와 택시가 있는데요. 이게 운영 주체가 아산시와 천안시라는 아주 다른 지자체이기 때문에 마산 창원처럼 하나의 시 속의 구가 아니라 또 과거에 하나의 생활권으로 있었는 것하고는 좀 상황이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시민들에게는 불편 초래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체를 연결하지 못하더라도 아산 주민들이 여기서 천안의 중요한 지역 어느 지점까지 가는 거는 또 용인을 한다든지 또 천안 것도 천안의 대중교통도 우리 접점인 대방이나 또는 인근과 연결되는 지점까지는 오게 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업계에 이익이 걸리고 또 이 운수 종사자들의 이익이 걸려 있다 보니까 우선은 지금 시로서는 택시 업계의 상호 협의와 합의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걸 몇 차례 이렇게 논의하고 했는데 그 합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또다시 노력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그 부분은 행정이 강요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 상당히 어려운 영역이다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귀한 말씀 주셨으니까 노력을 하겠고 저희가 이번에 대중교통체계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들고 있는데 그 부분에 지금 기자님이 말씀하신 천안과 연계 방안 그 한 분야도 추가 연구를 통해서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하나만 짧게 하겠습니다. 서울에는 한강이 있고 주요에는 백마당 두드레 도시가 있는데 작년에 백마당 행사할 때 경제를 보니까 8만 명 정도가 보냈어요. 보수자는 10만 명이라고 제가 보면 14만 명 정도 되는데 아산에서는 이순이 축제를 할 때 제일 넓은 데로 간 곳이 종합운동장인데 무대에서 시작하면 11,000석의 반이 80명 정도밖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천이나 아니면 어떤 데를 활용을 해서 행사를 할 때 기왕 쓰는 곳인데 외지에서 오시는 시민들이나 아니면 우리 아산 사람들이나 보다 많은 인원이 현장에서 볼 수 있도록 방안을 갖고 계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한 부분인데요. 이제 이순신 축제 같은 경우에도 분산 개최를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집중적으로 한 곳에 가는 게 좋으냐, 지금도 이렇게 저희가 검토하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교촌을 더 확대하려는 계획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복교촌을 더 활용을 할 거고요. 이번에 통합하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그런 공적 공간을 더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예술의 전당 앞자리 그 앞에는 강수욕장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 최초로 강수욕장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거기서 비치 바디볼 대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관광과 또 휴식과 레포츠와 생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더 만들겠고 은행나무길 바로 앞에도 역시 공간을 더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순신 축제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구상하고 있거든요. 이순신 철인 3종 경기라든지 그 중에 하나가 조정 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젓기 차원에서 조정 경기가 있게 되는데
그것을 관람하기 가장 좋은 공간이 은행나무길 바로 앞에 있는 고수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더 넓혀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또 질문하실 언론인들 계십니까? 예, 김원석 기자님. 그냥 질문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하겠는데요. 시장님, 선진 원천 것이 미일, 대만, 일본 보셨는데요. 그다음 치마킹을 지역에서 지금 어떻게 지금 적용하고 있는지 한 가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경찰병원 유치 못지않게 저는 공공저활병원 유치가 큰 성과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 진행 과정이 어떻게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온천 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대만이나 일본의 벤치마킹 대상이 어떻게 활용하냐 말씀 주셨는데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대만의 경우에도 지금 주교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잘 돼 있었고 일본의 경우에는 온천이 문화예술 공연과 접목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온천의 전통적인 그런 것들을 계승하려는 그런 노력이 많았고 그 다음에 각종 굿즈 개발을 통해서 상품 개발과 연계시키고 관광과 연계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관광 중심형까지 나아간 그런 일본형 온천에서 굉장히 많이 배울 게 있었고요. 저희는 지금 일본과 대만의 사례도 보지만 작년에 봤던 독일의 사례를 또 주목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사례는 지금 치유 온천입니다. 유료 온천들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아산이 가장 강점을 갖고 있다. 올해 해안부가 주최하는 온천도시 박람회가 있는데요. 그 온천도시 박람회를 우리 아산이 유치했습니다. 그걸 따왔다는 것은 이제 해안부에서 추진하는 온천도시 지정에 도전하기 좋은 조건을 선정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를 통해서 저는 이 아산의 온천을 정말 온천 부흥 시대를 이끌겠다. 전국에서 최고 가는 온천 도시를 만들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다른 온천이 하지 않는 지금 목욕 중심의 온천이 1세대라면 그 다음에 워터파크 형태로 이용하는 게 2세대 온천입니다. 3세대 온천은 치료 온천, 치유 온천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3세대 온천은 없습니다. 저는 3세대 온천에 도전합니다. 그래서 지금 헬스케어 스파 진흥원으로 하여금 온천의 성분을 분석하고 온천을 이용해서 근골격계 치료하는 그런 방법이나 테라피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지금 도구온천에서도 실험적으로 40명 실험을 하면서 온천을 이용해서 치유하는 기능을 지금 실제 실험을 하고 있고 데이터를 축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온천으로 유법으로 예를 들어서 근육통 또는 다른 어떤 부분의 심신의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내는지 또 도움이 되는지 또 심리적으로 그렇게 치유된 것을 느끼는지 등등을 저는 이제 과학화하려고 합니다. 과학적인 데이터 축적을 통해서 아무도 못하는 이 치유온천, 치료온천에 도전할 거고요. 아산온천에는 온천 치유센터를 만들 겁니다. 전국 최초의 치유센터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치유 욕조를 만들어서 일정 부분 신체적인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처방에 따라서 온천 치료를 하게 하고 그 경과를 관찰하고 데이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학술 연구를 할 수 있는 이런 토대를 만들 겁니다. 그런 기반이 만들어지면 제 원국은 어떻게 되냐면 대한민국에서 온천 치료를 통해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하는 게 제 원대한 포부입니다. 그걸 만들기 위해서 많은 연구진들이 우리가 관찰하고 데이터 축적하는 것들을 연구진들에게 제공할 거고 또 연구진들이 연구하는 걸 토대로 해서 저는 의료보험 적용에 도전할 겁니다. 아마 10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반드시 해서 유럽의 치유 온천을 따라잡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은 이미 의료보험 혜택을 받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수십 년 됐습니다. 그런데 대만도 일본도 아직 의료보험 혜택으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관광형 치유용만 있는데 저는 대만 일본을 지금 대만 일본이 못하고 있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척을 해서 우리 아시아 최초로 제가 치료온천, 치유온천을 개척해내는 것을 소명으로 삼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제 질문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